첫 집 구매 프로그램, 뭐 투자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거든요. 오늘은 practical한 넘버들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투자 매물을 사야 될 이유, 돈을 써야 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집을 사고 나서 두 번째 집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잡아 가지고 임대를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을 임대로 혹은 거주용으로 사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 워크플로우가 어떤 형식대로 어떤 방식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이제 집을 팔 때 혹은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살 거냐, 아니면은 두 번째 집을 먼저 사 놓고 그다음에 시간과 여유를 좀 가지면서 파느냐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집 가격마다 다르거든요. 인컴이 많고 예비비가 많은 분들은 저는 먼저 사고 나서 나중에 집을 고쳐서 예쁘게 만든 다음에 파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은 워크플로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째 집을 첫 번째 집을 팔면서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필락, 브릿지 론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집 매매 타이밍이 먼저 팔고 나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장점, 단점이 이렇게 좀 구분될 것 같아요. 이사를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거주용 집을 팔고 다음 집 바로 넘어갔을 때 리스 홀드백이라고 해서 내가 거주하는 집이 새로운 집으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59 일까지 살고 그다음에 이사를 넘어갈 수 있는 계약서가, 만약 매매 계약서가 들어온다면 뭐 새로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사 스케줄 잡을 때 좀 덜 부담되겠죠. 그리고 내가 집을 벌써 판 다음에 여기서 렌트로 사는 거니까 59 일이니까 두 달 정도의 모기지 페이먼트도 안 내게 되겠죠. 당장에 5,000 불에서 10,000불 정도에 대한 돈을 인제 세이빙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본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다운 페이먼트 현금 유동화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돈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담보로 캐시아웃을 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로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힐락, 라인 오브 크레딧, 그다음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이렇게 두 개를 나눌 것 같아요. 힐락은 집을 담보로 크레딧 카드 하나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는 만큼 이자를 내시고, 만약에 돈이 원금을 만약 안 써도 된다면, 홀딩한다면 저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 오픈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 년치 세금 보고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레딧 유니언을 가세요. 저희 같은 홀세일러나 모기지 브로커, 뱅크에 가지 마시고 크레딧 유니언을 가서, 가장 대표적인 그 크레딧 유니언이 캘리포니아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LTV가 90% 95% 까지, 물론 인제 빌리는 담보 금액에 따라 가지고 론 투 밸류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니까 7% 대 이자를 받으려면은 집값의 한 75% 에서 80% 까지만 뺀다면 고 7% 대가 나오고요. 만약에 85% 90% 까지 간다면 인제 9% 10%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10% 짜리 이자를 쓰더라도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쇼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캐시아웃 제공자는 뭐냐면, 일반 내가 갖고 있는 이 론을 갚고 이 담보로 돈을 더 많이 한 번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한 번에 쥐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임라인을 정할 수 있겠죠. 물론 이자는 훨씬 저렴해요. 힐락보다 훨씬 저렴하고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파이낸셜을 만들 때, 가계부 같은 걸 쓸 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재융자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보통 저희가 3,000 에서 4,000 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크로, 타이틀,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대출 회사 수수료인데, 보통 재융자를 할 때 이 수수료를 3,000 불 언더로 보통 잡아 드려요. 크로스오버 타임라인, 그니까 저희가 페이먼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곱하기 12를 해서 내가 파이낸셜 텐저블 베네핏을 그러니까 현금 확보가 내가 1년 안에 된다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이란 계산이 나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라인만 오픈해 놓고 안 써도 되는 거죠. 마지막 금리는 항상 크레딧 스코어와 LTV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담보로 60%만 돈을 빼겠습니다. 그 이자와 80%를 담보로 빼겠습니다의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신용 점수, 그다음에 론 투 밸류, 그다음에 포인트를 구매해서 이자를 먼저 사는 옵션도 됩니다. 주택 구매를 할 때는 거주용이든 투자용이든 포인트를 내면 절세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누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재융자 할 때 포인트를 내면 이자를 뭐 미리 사는 거니까 그것도 이득을 받지 않겠냐라는데, 재융자 때는 그 옵션이 너무 미미합니다. 있지만 어 카운터블로 치지는 않기 때문에 퍼체스 트랜잭션을 할 때는 포인트를 내고 사는 것도 충분히 가성비가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지금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세에 대해서 아까 어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WT 인컴이 예를 들어 한 15만 불 정도면 저희가 뭐 페더럴 텍스 한 22% 정도,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텍스 한 9% 정도 해 가지고 30 몇 프로를 지금 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브래킷 따라 가지고 오버된 금액만 높은 구간에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지고 여기서 돈을 적게 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IRS 주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 돈의 모양을 집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시도라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100만 불, 200만 불 가기 전에 30만 불, 40만 불을 살 수 있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 놔야 그다음에 50, 60, 70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전에 포인트를 샀을 때 이 공제 항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해서 본다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있죠. 두 가지 타입을 보잖아요, 보통. 스탠다드하고 IRMIS를 봤을 때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 부부 중에 보통은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많이들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라고 10,000 불까지 커버되던 게 작년 7월에 40,000 불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탠다드보다는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갈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졌고 더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인트를 아까 구매하면 그 쓴 만큼 우리가 혜택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 500,000 불짜리 집 살 때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할 때 혜택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테마이즈 텍스 리턴 아이테마이즈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고, 돈을 더 써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룸들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얘 디프리시에이션이랑 이제 합쳐 버리면은 이제 이득이 됩니다. 거주용 집을 살 때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캐피털 게인 텍스를 싱글일 땐 250,000 불, 이제 커플일 땐 500,000 불 세이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용 매물을 하는 순간부터는 팔 때마다 오너십을 바꿀 때마다 이 세금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세금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디프리시에이션인데, 이게 보통은 이 27.5 년을 기준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550,000 불짜리 집을 두 개로 나눠요. 땅값과 건물값을 나눈 다음에 이 건물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27.5 년을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당장에 지금 마이너스 나진 않지만 서류상으로 마이너스 나게끔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줄여 줄 수 있는 버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 수입이 30,000 불이라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마이너스가 10,000불 나왔어요. 이 감가상각을 잘 이용을 하고 CPA 분이 잘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신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는 이 텍스는 이 30,000 불의 렌트 중에서 4,000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프리시에이션 이 버킷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가 만약에 확장된다면, "왜 투자 매물을 2 채, 3 채, 4채 왜 갖고 있어요? 주식 사면 되지."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쓰레기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집어넣으시고 막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밋은 있지만,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쓰지 않았더면은 20,000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디프리시에이션을 쓴다면은 훨씬 더 줄어드니까 이 부동산을 사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은 팔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은 팔 때 1031을 쓰면 세금도 안 내죠. 그다음에 과세 발생하더라도 디프리시에이션을 쓰기 때문에 덜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cost segregation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27.5년 안에 이거를 분산해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5 년, 7 년, 15년 플랜으로 나누는 옵션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이거를 더 늘리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집이 50만 불 기준인데 지금은 100만 불짜리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더블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디프리시에이션 금액을 늘리려면은 이제 코스트 세그레이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아이테마이즈 뭐 플로어링부터 뭐 이런 것들 다 레이블링해서 하는 건데 우선은 투자 매물을 내가 샀을 때 어떠한 이 워크 플로우로 내가 실제 버는 돈보다 세금을 덜 내는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오늘 배웠죠. 그러면 번 돈을 인제 뭐 세금 보고도 하고 뭐 임대소득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샀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테넌트가 좀 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리스를 깨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그 책임도 리스크도 더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미리 어떤 법으로 만든 사람을 만들어서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소유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 개인 자산까지 같이 털리는데 법으로 만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자산을 보호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개인 돈들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법으로 만든 사람, 법인으로 한정을 시킬 수 있는지 이 클레임을 이 자산 안에만 딱 갇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인제 본다면 보통은 LLC 하나, LLC 2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 매물이 계속 2개, 3개, 4개 늘어난다면 이런 형태의 전체 하이 레벨 퍼널로 우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법인을 갖고 계신다면은 내가 각계격파를 해서 얘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얘네들은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인제 뭐 CPA들 만났을 때 저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법인 프랜차이즈 텍스가 800 불씩 들어가요. 그러면 요 구조를 만약에 집을 내가 3 채를 갖고 있고 보호용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84 3032 3,200 불에 대한 프랜차이즈 텍스가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집을 사고 나면 퍼블릭 데이터 property profile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사는 실제 primary address와 이름 그다음에 어느 은행에서 얼마 빌렸는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숨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필수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LC 같은 경우는 방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으로 메꾸지 않고 남의 돈으로 메꾸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방탄조끼라고 본다면 보험이 같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에 대한 보험은 한 50만 불 정도로 드웰링 커버리지를 하더라도 인제 엄브렐라라고 해서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XYZ 모든 비용들을 1 밀리언에서 3 밀리언 정도를 갖고 있다면 진짜 untouchable landlord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렌탈 인컴에서 쓴 돈을 빼고 디프레이션을 빼 가지고 진짜 남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보험들을 사 버리면은 IRS 가야 될 캐피털 게인 텍스의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랑 LLC랑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큰돈 안 쓰고 이 모든 공격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LLC 개수를 늘리면서 엄브렐라 금액만 올려 버린다면은 집을 소유하고 재산을 보호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인컴이 많아져서 다운 페이먼트이 많아서 계속 살 수 있을 때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 오브 크레딧과 캐시아웃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인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번 집을 갔을 때 어떻게 갈 수 있고 왜 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될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돈이 계속 돌 거예요. 사이클로 돈이 돈을 가져오고 중력처럼 큰 돈들을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더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덜 내는 그렇다면 집에 equity가 1 0 0만 불이 있고 내가 다음 집을 샀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돈을 빼서 여기로 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다면 궁극적으로는
남의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하는 것, 남의 돈을 빌려서 렌트를 놓는 것으로 보니까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이 테넌트가 내 은행의 빚을 갚아주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법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대출 프로그램 설명을 하려고 왔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올까 싶어서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요 다음에 설명드리는 프라이싱 가이드라인이나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서 좀 더 어 숫자들을 좀 고of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 "구매 시 론 포인트 구매하는 게 왜 가성비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오케이. 지금 이 프라이싱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자, 기빙트리 랜딩은 A급 손님들한테는 제가 직접 랜딩을 하고요. 저희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손님들은 저희가 브로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보내서 펀딩을 한다라고 인제 봐 주시면은 기빙트리 랜딩에 들어오는 파일의 모든 이자, 텀, 그다음에 수수료는 "제일 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항상 개런티하고 다녀요. 그거를 오늘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 중에 400,000 불의 돈을 3%에 빌렸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800,000 불의 집을 새롭게 사야 되니까 200,000 불의 다운이 필요했었는데 그죠? 25%가. 200,000 불의 라인 오브 크레딧이 아까 전에 7%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3%는 냅두고 7%를 빌렸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만약에 캐시아웃이라고 부르고 한 방에 뺀다면 600,000 불 대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400,000 불은 갚아 주고 남은 이 200,000 불이 캐시아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돌려 볼게요. 800,000 불에 75% 라고 했을 때 캐시아웃, 자 그래서 200,000 불을 뺍니다. 점수는 760 점이고 그냥 ordinary W2 바로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A 회사, B 회사 이러면 자기 은행 이자만 팔죠. 근데 저희들은 론 브로커처럼 58개 은행 중에서 가장 좋은 이자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제일 가까운 회사가 NMSI라는 회사예요. NMSI라는 회사는 오늘 기준으로 6.16를 팔면은 750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AM 웨스트라는 회사를 가게 되면은 6.125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플러스니까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125가 오늘 캐시아웃 이자예요. 그러면 6.125 라고 한다면 블렌디드 레이트는 아까 7%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인 거고 얘는 6.125 그대로 이제 끼고 가는 거니까 이 힐락 7%를 쓰게 되면은 한 달에 626 불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큰 대출 금액의 6. 몇 프로를 붙이는 거랑 200,000 불이든 7% 붙는 것만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브레이크다운으로. 그러니까 힐락을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집 대비 한 90% 까지 빌렸다 가정을 해 볼게요. 쪼끔 오버해서 12% 까지 가 보겠습니다. 2차 200,000 불에 12% 임에도 불구하고 캐시아웃이 더 나을까요? 이게 더 나을까요? 99 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도 힐락이 좋아요. 그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 8% 그런 식으로 디터미닝 팩터가 좀 더 좋아지죠.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쇼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고 레이 쇼핑 중에서 아까 전에 포인트 낸다 그랬죠. 포인트 내는 것까지 CPA한테 줘서 이거를 보통 에스크로우 클로징 하면은 그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파이널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줘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대출 수수료 낸 거, 그다음에 트랜스퍼 텍스 낸 거, 보험 낸 것들, per diem 인트레스트 낸 것들을 크게 4 가지를 공제받잖아요, 저희가. 이거 브레이크다운을 주면은 떨어뜨려 주는데 재용자 때도 하고 나서 CPA 주면 뚝딱뚝딱 해 가지고 절세를 또 시켜 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왜 힐락이 좋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좀 확장을 좀 해 볼게요. 자, 거주용 집에서 돈을 뺐어요, 제가. 200,000 불을. 근데 이 200,000 불 빼서 두 번째 집도 거주용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컨슈머 퍼포스 론을 빼서 컨슈머 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텍스 베네핏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컨슈머 론을 뺀 다음에 비즈니스 퍼포스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스케줄 E라는 세금 보고 안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되니까 캐피털 게인 텍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냥 돈을 뺄 때 있죠. 돈을 빼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purpose of cash out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캐시 아웃 할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라고 했을 때 "아 카드빚도 갚고 차도 갚고 남는 돈으로 쓸 거예요."라고 한다면은 개인 용도로 일부라도 개인 용도로 써지니까 이거는 consumer purpose라고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investment purpose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용 매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이게 세금 보고안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고하냐면 은행에서 파이널 세ttlement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니까 200,000 불에서 뭐 수수료 제하고 뭐 텍스 내고 하면은 한 190,000 불 나온다고 해 볼게요. 190,000 불의 돈이 내 개인 구자에 디파짓 했죠. 그다음에 이 개인 구자에 디파짓 190,000 불이 그대로 다운 페이먼트로 다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힐락에 대한 페이먼트 1,753 불을 절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뭐였냐면 렌탈 집의 이자가 6.25 진짜 6.25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는 완전 생뚱맞은 애가 나왔어요. 6.375 쪼끔 넘네요. 6.25 아까 그걸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쭈루룩 나와요. 이게 왜 다르냐면은 어떤 은행들은 자 똑같은 6.25 6.375인데요. 꼴찌 은행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라는 애들이 미국 회사 중에서 1 등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한테서 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21,585 불의 돈을 내야지만 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론 브로커는 무조건 좋아가 론 브로커가 누구랑 일을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융자를 하시다 보면. 이 레이트 쇼핑을 하실 때 샘플링을 자 보여드리면 요런 서류들을 인제 받아 보셨잖아요, 집 살 때. 그죠? 여기서 어떤 집 기준, 대출 금액, 이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가 나와요. 섹션 B부터 섹션 H까지는 변수예요. 근데 섹션 A는 상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섹션 A의 비용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섹션 B부터 H는 은행 비용이 아니라 third party fee이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가 오늘 하느냐, 다음 주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escrow 타이틀 비용이 주는 거니까 여기서 인제 회사, 라이센스, 이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갈립니다. 만약에 브로커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가 뜰 거예요. 렌더와 브로커가 뜨는 거고 렌더랑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만 뜨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니 피터 씨 왜 앞집은 6.375 이자 하는데 20,000 불 내라 그래요? 라고 한다면 그 브로커가 그냥 이런 은행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 브로커인 거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파트너십이 그냥 쪼끔 약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56 개의 은행 중에서 1 등을 뽑아 주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중에서도 1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링 검색하셔서 챗GPT 검색하셔서 우리 타운 내에서 탑 5, 탑 10 렌더 이름을 내놔. 그럼 쭉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막 구글 리뷰, 옐프 리뷰 좋죠. 좋은데 그것도 하시고 이 AI가 주는 이 filtered answers도 같이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 매물 샀을 때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캐시아웃을 하고 나서 6 개월 후에 재융자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자가 떨어지냐, 페이먼트이 떨어지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집을 담보로. 근데 이거를 돈을 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금이 한 600,000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70 fair comparable 위해서 제가 그대로 두겠습니다. 가상의 숫자를 좀 만들어 볼게요. 1,000,000 똑같은 집인데 내가 원금을 많이 깎아서 한 550,000 불 정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200,000 불을 이제 추가로 뺀다면 이 대출 금액이 787,000 5년 전에 샀던 그 빌렸던 대출 금액이랑 똑같은 돈을 빌리긴 하는데 purpose가 캐시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자가 7.625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인베스트먼트에서 캐시아웃 투자형 매물에서 돈 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rate and term으로 바꾸잖아요. 똑같은 돈을 purpose of the loan을 바꾸게 되면은 이자가 다시 6.37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purchase loan이랑 똑같죠, 이자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purchase 이자와 rate and term 이자는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무형의 자산은 유형의 자산으로 빼는 이 캐시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자가 비싸다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점수가 760 짜리 손님이 멀쩡한 집을 갖고 있고 돈을 빼는데 "어떻게 이자가 1% 이상 차이 나요?" 라는 게 저희가 만든 룰이 아니라 이 페니매, 프레디맥에서만 정부 기관에서 만든 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래요가 아니라 만약에 쪼끔 변수를 더 볼게요. 자 70.01이라고 해 볼게요. 이게 론 투 밸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자가 파이널 레이트는 신용 점수와 론 투 밸류에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론 투 밸류가 70.01일 때는 6.3 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69.99가 된다면 600불 더 넣는 거예요, 다운페이를. 그렇게 된다면 이자가 6.12로 떨어집니다. 0.25 차이 나죠. 600불 때문에 73만 불 대출, 7억 대출이 0.25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 디멘셔널 컨설팅은 손님이 저 1밀리언 집에 50만 불 더 넣고 1밀리언 빌릴 거예요.에 대한 답만 주는 사람들은 원 디멘셔널 세일즈 퍼슨이에요. 투 디멘셔널은 손님 왜 50만 불이에요? 왜 30만 불은 안 되세요? 왜 60만 불은 안 되세요? 라는 거를 물어보고 커스터마이즈 솔루션을 A과 B를 두 개를 주는 건 2D예요. 3D는 뭐냐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다운페이 15% 해가지고 한번 사보실래요? 까지 가는 게 3D인 거예요. 극적인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랑 그다음에 이 과세를 생각해 보면 4만 불 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자로 4만 불 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을 더 많이 빌려 가지고 맥시마이즈를 해 보자라고 만약 본다면 85% 렌트 빌리죠 그러면. 집값을 한 80만 원을 놓고 자 돌려 보겠습니다. 시중 점수는 똑같아요. 이러면 아까 전에는 50 몇 개 나왔었죠 결과가. 지금은 이 시나리오를 받아주는 은행이 36 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자는 6.625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 다운하고. 그러면은 페이먼이 4,354가 15% 다운이에요. 10% 다운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가 페이먼 차이에서 올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만 불을 태우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페이먼이 빼기 3694. 자, 10만 불을 태워서 600불을 세이브하는 게 말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먼스 투 먼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캐시플로우가 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사람한테는 10만 불을 태우는 게 맞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마이너스 1,300 나지만 그럼에도 나는 두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 그런 롱텀 인베스트먼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극적인 상황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어떤 매물을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맞습니다. 762 A 플러스 프라이싱입니다. 그럼 759로 볼까요? 1점대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볼까요? 똑같은 게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아니 1점 차인데 점수가 이렇게 차이나? 이자가 이렇게 차이나? 이런다고요. 6.25 짜리가 지금은 똑같죠? 739점. 자 20점 떨어졌어요. 6.25가 6.37가 됐습니다. 이게 719점이 된다고 해 볼게요. 자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을 좀 갖고 있으면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는. 6.375. 자 그다음에 699점. 진짜 1점 때문에 아까워서 하는 사람들. 6.49. 아까 전에 760점과 699점이 지금 6.49 차이 나죠. 그렇다면 쪼끔 오버해서 '아니 저 640점인데 집 사고 싶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크레딧 카드 빚도 없고 차도 없는데 한 4년 반 전에 뱅크럽시를 했어요. 근데 이 악성 채무를 해결 못 하고 계속 끌고 왔는 사람이라면 돈은 많은데 내가 점수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은행 빼곤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이 1번 은행에서는 6.49를 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체인지 올 세일하는 데는 15,000불을 줘야지만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랑 똑같아요. 생명보험도 A 회사 가냐 B 회사 가냐에 따라 가지고 yield 스프레드가 달라지고 monthly payment이 달라져요. 대출도 똑같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이 회사가 어떤 프라이싱을 가지고 파느냐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며칠 안에 돈을 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급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게 2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저희 회사 돈으로 직접 펀딩을 하고 만약에 B 마이너스나 A 마이너스 손님이 들어오신다면 30일, 45일 에스크로가 써진다면 뭐 "죄송해요. 안 됩니다." 보다는 여기에서 만약에 극적인 세금 이득을 보고 싶어요. CPA가 만약에 "한 돈 10,000불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6.49를 쓰지 말고 6.1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00불을 써서 CPA가 연말 전까지 12월 30일 전까지 10,000불 쓰고 오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페이먼트 차이가 3788 6.49 기준입니다. 빼기 6.125 10,000불 썼을 때 3646입니다. 142불 줄이자고 10,000불 쓰겠어요? 어떨 때는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파이낸셜 컨디션을 가지고 어떤 집을 언제 살 거냐에 따라서 파이널 레이트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러 씨 2주 전에는 5.87을 줘 놓고 오늘은 왜 6.25를 주세요가 그런 질문 같은 거예요. 피러 씨 왜 2주 전엔 테슬라 주식이 300불이었는데 왜 지금 500불이에요? 왜 엔비디아가 이래요? 왜 삼성이 이래요?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다들 아시면서 모기지 이자가 채권에 영향을 받는 거고 매일 바뀌는 거인데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가 2년 3년 전에 이자가 7% 8%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marry the house, date the rate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집을 내가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페이먼트를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 작전을 지금 쓰시죠. 그러면 지금 전쟁 때문에 이란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눌려서 더 좋은 가성비 좋은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 주, 3 주, 4주 지나고 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이자가 떨어진다면 집값보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야 되겠죠. 왜 2026 년일까? 그리고 왜 지금 해야 되냐? 예, 두 개에 대한 답이고 만약에 두 번째 집이 $1,000,000 언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7 월, 8월 전에 사야 된다면 드림 포롤 나오기 전에 지금 시범을 갖고 있는 바이어들이 갑자기 막 몇천 명씩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까지 CPA랑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세금 보고 지난 월요일까지가 비즈니스 텍스 리턴 듀였죠. 개인 텍스 리턴 듀가 이제 4월 이제 오잖아요, 둘째 주에.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CPA랑 뭐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하시면서 얘기를 쭉 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내가 들었는데 배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CPA가 말씀하시는 것 3개 중에서 2 명이 "사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공부해서 빨리 사셔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2 명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공부를 해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정말 사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vice versa예요. 그죠? 오늘 정보들은 다 high level presentation이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A급 손님들의 퀄리피케이션은 첫 번째 모든 서류들이 다 구비가 됐을 때, 신용 점수 760 이상일 때, 그리고 월급 받고 있을 때를 저희는 A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재직 증명,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 그러면 끝나요.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 세금 보고를 하고 오셨죠? 그러면 25 년도 자영업 세금 보고 플러스 26 년도 Profit and Loss 손익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CPA한테 한번 사인 받고 구글 검색해서 만약에 회사가 뜨는지 안 뜨는지 실제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 유령 회사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펀딩이 되니까 이거를 저희 직원들한테 맡기면 너무 쉬운데 구조가 third party QC 컴퍼니를 고용을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은행이 렌더가 인제 감정사나 이런 QC 컴퍼니를 돈 주고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딱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월급 받는 분들은 2주 안에 3주 안에 컷해서 클로징을 개런티할 수 있는데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 과정이 만약에 제 탓이 아니라 저 회사의 탓 때문에 늦어진다면 3 주, 4 주까지도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Rate and Term Refinance는 캐시아웃 안 하는 재융자론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그렇습니다. Rate and Term을 하는데 대출 금액 1% 까지는 돈을 뺄 수 있어요. 50만 불 재융자를 하는데 만약에 한 크레딧 카드 한 4천 불 갚고 싶다. 그러면은 캐시로 제가 캐시아웃은 아니지만 클로징하면서 드리고 이 돈을 받으셔 가지고 갚아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도 갚고 뭐 카드도 갚고 학자금도 갚고 뭐 이런 식으로도 플래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바쁜 거예요, 대출 회사들이.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DSCR은 너무 간단해서 사실 준비는 안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임대 소득과 모기지 페이먼트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거를 한번 프라이싱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죠. 자, 우리가 렌탈 인컴이랑 모기지 페이먼트이 둘이가 또이또이 돼서 캔슬 됐을 때 대출 승인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설명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80만 불짜리 원 유닛 싱글 패밀리를 만약에 산다면 그리고 다운페이는 뭐 30% 해 볼게요. 네, 있습니다. 10%도 있습니다. 그러면 70% 80% 90% 이렇게 한번 가 볼까요? 이자의 차이라든지 페이먼트의 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가주에서는 30% 이상을 해야지만 1대1 비율이 나옵니다. 타주는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조지아에 있으니까 조지아에 거나 테네시나 켄터키 같은 애들은 뭐 그렇진 않은데 DSCR 1 버는 것과 쓰는 것이 똑같다.
간단하게 점수는 760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점은 그대로 두고 컨트롤드 엔바이런먼트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만 바꿔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6.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손님, 이 돈을 빌려가는 대신 1년 이상은 내셔야 됩니다. 만약 갚을 경우 대출 금액의 5%의 페널티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이 체크를 팍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6.5짜리 이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6.25인데 0.25 이자를 떨어뜨리자고 1년을 묶여나요? 가성비가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대출 금액이 적을 때는 가성비가 안 맞는데 만약에 이 DSCR 론이 2밀리언짜리 론이라면 묶어야죠. 0.25가 극적인 차이가 날 테니까. 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다운페이 20%만 했어요. 1:1 나오는 것과 1:1 안 나오는 걸 해볼게요. 요건 이제 투유닛 좀 해볼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되니까. 저희 지금 대표님 주신 게 80만 불 집에 25% 다운. 요걸 한번 해보죠. 75%. 투유닛입니다. 인베스트먼이고 DSCR 1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5 1년을 안 묶고 내가 뭐 7개월 달에도 지금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6.625. 자, 그러면 여기서 갈려요. 0.125 때문에 내가 이거 묶일 거냐도 있지만 렌트 해보셨지만 테넌트가 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묶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단돈 100불이라도 세이브 하시라고. 연이자 1200불이라도 세이브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1이 안 나온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나요, 이제. 0.9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탈은 1000불인데 페이먼은 1100불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는 매물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의 극적인 차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63개 은행에서 갑자기 34개로 줄어들고 이자가 7.12로 올라가게 됩니다. 0.1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죠? 100불 차이 마이너스 난 건데. 자, 여기서 좀 더 극적으로 숫자를 바꿔볼게요. 0.8 마이너스 더 나는 거예요. 7 괜찮아요? 0.7 그러면 7.5로 바뀝니다. 아까 30 몇 개에서 15개로 줄었죠. 인제는 해주는 회사들이 잘 없어요. 여기서 0.6 0.6이면은 진짜 공실 하나 나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지금. 반쪽짜리 집 사는 거예요. 이래도 나옵니다. 7.625에 캐시플로우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좀 더 극적으로 가볼게요. 둘 다 비었어요. 안 들어와. 그러면 no ratio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하드머니라고도 불러요. 근데 진짜 하드머니는 1년, 2년 단기간 초단기로 빌리는 돈이거든요. DSCR의 이 no ratio는요 30년 고정이기 때문에 진짜 뭐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집을 좀 뜯어 고치거나 뭐 해야 될 사람들. 7.625에 나옵니다. 괜찮죠? 진짜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레벨업을 해볼게요. No ratio. 최악 중의 악인데 여기서 다운페이를 더 줄여볼게요. 이건 안 된대. 자, 왜 안 되는지 봅시다. DSCR 레이쇼가 0.75 이상이 돼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좀 바꿔볼게요, 이제. 20% 다운을 하는데 0.75. 그러면은 한 명은 제대로 렌트 내고 한 명은 섹션 8인데 렌트 컨트롤 때문에 묶인 사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이상한 반쪽짜리 매물인데 또 대출이 나옵니다. 8.5에. 8.5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부동산 팀한테 가서 집 10만 불 깎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강제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집값이 줄어들면 프로퍼티 텍스가 줄어들죠. 대출을 덜 빌리기 때문에 페이먼이 또 돌아갑니다. 그다음 자 90% 이거는 뭐 10% DSCR이 나올란가? 그죠? 돌려보죠. 아까 전에 60 몇 개 시작했는데 안 나온대요. 자, 왜 안 나오는지 봅시다. 20% 다운을 해야 된대요. 오케이. 투 유닛이면 그렇대요. 오케이. 원 유닛으로 해봅시다. 지금 질문이 막 계속 올라오네요. 이게 DSCR이 interest only면 또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원금 이자를 페이먼을 냈죠. interest only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합의 싸움이에요. 은행 론이라는 게. 그리고 인파운드도 해보고 프리페이먼 펜을 좀 걸어볼까요? 1년 정도 걸어볼게요. 돈 안 나오는데 돈 좀 나오게 해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interest only고. interest only를 하게 되면은 DSCR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interest only가 아니고 원금 이자를 다시 내고 90% 0.8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론 오피서들이 왜 이자가 어떨 때는 5초 안에 나오고 어떨 때는 왜 20분 돼도 안 나오냐 이거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0.75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10%는 좀 오버했어. 오케이. 15% 다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둘 중에 갈려요. 쿨하게
캐시플로우 안 나오는 집을 20% 주고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유닛에서 투유닛까지 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표님 준비해 주신 그 가격 대비로 봤는데 오늘 테이크어웨이는 뭐냐? 공실이 난 집도 살 수 있다. 렌트가 하나 비어도 살 수 있다. 마이너스 나는 집도 살 수 있다. 근데 마이너스 날 때 가성비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집값을 줄이면 된다. 마이바브가 20만 불이니 가성비가 없는데 2만 불이면 너도 나도 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이 1,000 불일 때는 뭐 가성비 따지고 열어도 보고 써 보고 하는데 갑자기 5 불 그러면은 갑자기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런 작전을 쓴다면 셀러가 왜 지금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고 지금 이자도 높고 상황도 안 좋은데 왜 지금 팔려고 할까를 바이어가 어떻게 셀러의 에이전트의 마음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쓰는 건 무조건이어야 되고요. 셀러의 에이전트한테 가면 안 되고 바이어 에이전트를 써야지만 내가 계약금 넣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물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예전에는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 갔었어요, 많이들. 근데 이제는 노트북 LM 통해 가지고 진로 연동하면 이젠 진로 알고리즘 때문에 안 보이는 집들 다 보이죠. 그다음에 챗GPT 내에서 GPTs 진로를 쓰면은 알고리즘 통해서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로켓이랑 레드핀이랑 합동해 가지고는 돌리니까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레드핀 통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로켓 모르기지와 컴퍼스 부동산이 협작을 해 가지고는 뭐 프로모션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레드핀이 로켓 모르기지라는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레드핀을 통해서 보는 매물들은 컴퍼스 거가 먼저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 지금 업데이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진로로 가야 돼요. 진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진로를 기준으로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언제 다 보겠어요. 시키세요. 부탁드리시고 20개 30개 봤을 때 이게 뭐가 좋으냐 보다는 벌써 필터링이 된 거 공부가 다 된 집들을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쇼트컷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좀 해 보시고 경험을 쌓아 놓고 그다음에 놔도 되는 거죠. 자전거도 좀 타 봐야지 뭐 사이즈도 키우고 바꿔 보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잘 탈 수가 있겠어요. 네. 어 라이센스가 없이 이걸 돌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오셔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게 줌 링크 들어오셔야만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 사이트 가면 요렇게 모기지 calculator는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자 올리고 왔다 갔다 있는데 오늘 이자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요. 그래도 이거는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신용 점수와 다운페이의 이 상관관계 그다음에 레이트 트렌드. 그래서 "나는 만약에 30년 고정만 알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이걸 다 끄고 30년 이자만 보는 거예요. '아 이자가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를 보는 거죠. DSCR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선택해 주셔야지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자가 좀 프라이싱 나오는 걸로 돌려 볼게요. 다시 1로 바꿔서 1대1 비율로 나오고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면 15% 다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의 눈에서 7.75 이자가 좋은지 여기 만약에 제가 론 브로커랑 만났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를 갔어요. 그럼 17,000 불 줘야지만 이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아는 뭐 교회 오빠가 형님이 파운데이션 모기지에서 일을 하고 이자 8.625래라고 8.5라고 해 볼게요. 8.5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만약에 7.625 이자에 쓸 수 있는 이자를 8.5를 쓴다면 오늘 기준으로 16,000 불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클로징 코스트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마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돈 없고 진짜 의지가 있고 클로징할 각오가 되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나 구조 같은 게 이퀘전이 있어요. 그게 제 잡이에요. 론 오피서 교육하는 게 제 잡이고 직접 세일즈보다는 이런 식으로 세미나나 매스 미디어 프로덕션으로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에 막 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DSCR 1이라는 건 렌트가 모기지 PI와 같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DSCR 1이라는 거는 모기지 페이먼 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 원유닛 콘도라 그러면 HOA까지 포함입니다. 이걸 하우징 페이먼이라고 불러요. 전체 페이먼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몇 유닛까지 가능하냐? 4 유닛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 유닛에 1대1이 나온다면 만약에 20% 다운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뭐 한 산타나에 뭐 1.15 밀리언 나온 거 있잖아요. 4 유닛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돌려보면은 80% 20% 다운하고 1대1 나오고 프라이싱을 바꿔서 6.75 4 유닛 캐시플로우 나오는 DSCR
1대1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도 중요하고요. 이 집이 보험 내역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플러드 인슈런스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보험 내역도 보시고 보험 내역을 따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있으면은 집값을 깎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3만 불, 5만 불 막 던지세요. 5만 불 받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가. 지금도 이 3만 불짜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No ratio loan은 어떤 다큐멘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운전면허증, 두 번째 다운페이 할 2달치 은행 서류. 끝. 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죠? 다음 질문은 베이컨 유닛이 있을 때 쓰면 적절한 론인가요? 아닙니다. 베이컨 유닛이 있을 때는요. 마켓 렌탈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대출 승인을 놓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아니면 이게 inhabitable 집이에요. 뭐 벽이 뭐 무너졌거나 지붕이 무너졌거나 부엌에서 불이 나 가지고 못 사는 집이다라면은 베이컨을 써야 되지만 살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구조가 딱 돼 있는 집은 저희가 마켓 렌트를 써서 대출 승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는 집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만약에 프로베이시라고 써 있는 집들 있죠. 그거는 as is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그렇게 안 쓰지만 그러면 셀러가 안 고치고 그냥 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대체적으로 집값이 좀 싸요. 그 대신에 대출 승인 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집들은 일부러 고리대금을 팍 써요. 1 년짜리. 쓴 다음에 뚝딱 고쳐 가지고 레이렌텀을 가면 됩니다. 완전 true hard money 진짜 개인한테 빌리는 돈처럼 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돈도 있고요. 개인을 통해서 빌리는 돈도 있어요. 수수료는 한 대출 금액의 1%에서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 이틀에서 5 일이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랑 합작을 해서 에스크로 20 일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3 일짜리 에스크로를 써서 들어가요. 그리고 집값 10만 불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드머니입니다. 진짜 true hard money는. 해 놓고 뚝딱뚝딱 고쳐 가지고는 짠 하고 렌트, rate and term refi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풀 닥을 갖고 있죠. 그때는 FHA 203라는 게 있어요. 컨스트럭션 론을 일으켜 가지고 집값이 만약 100만 불이죠. 그러면 10% 까지 110만 불의 대출을 빌려 가지고 고치는 돈까지 대출 받아 가지고 고치고 짠 해서 퍼밋 받아서 렌트 해도 되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고 손님의 스테이터스에 따라 다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잘 만나면 못 쓰는 돈을 쓰는 돈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돈을 써서 안 되는 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막 도어 락킹도 하고 막 플라이도 뿌리고 하는 게 다 이런 과정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발품을 팔아서 언제 집을 보겠어요? 주말에 10 개를 보겠어요? 20 개를 보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55개 은행의 프라이싱을 한 번에 보잖아요. 이걸 언제 55개 이 프라이싱 피를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시스템을 쓰는 전문가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방법을 구하시는 게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다시 더블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파이낸셜 디시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DSCR 1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은 모기지 페이먼은 1,000 불인데 렌트가 1,200불 정도 건다고 해 볼게요. 1.2, 1.25%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율이거든요. 그러면 80%. 자, 이자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6.75 였죠. 얘가 6.625 좀 떨어집니다.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더 줄여 볼까요? 캐시플로우 나오는 집이라 가정을 하고 자 참고로 지금 4 유닛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운페이 15%. 그럼 아까 전에 요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5% 해 놓고 풀페 페널티 1 년이니까 1 년만 버티면 된다면 8%의 모기지 페이먼이 7,173 얘가 만약에 한 100,000 불 올라갔어요. 그래서 LTV가 좀 좋아졌어요. 1년 후에 100,000 불 올라간 거예요. 그니까 한 8% 올라간 거 10%도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현실성 있죠. 고러면은 이자가 6.625로 떨어집니다. 1 년에 11,000 불에 대한 이자를 더 내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을 11,000 불, 15,000 불, 20,000 불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가성비가 있겠죠. 이자 8%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건 너무 원 디멘셔널 결과예요. 투 디멘셔널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페이먼트인데 요렇게 하면 이렇게 높네. 그러면 이 차액을 누가 내주지?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이게 똑같은 집을 제값 주고 사냐, 똑같은 집을 쪼끔 디스카운트 받아서 다운페이 덜 넣어서 사느냐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매스메디컬 이퀘이션에서는 상수와 변수의 싸움이에요.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변수가 13 개가 있거든요. 변수를 다 잡아서 상수만 바꾸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싸움, 언제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개수를 많이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못하는 거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개, 한 개 하느냐, 1년 안에 2 개씩 사느냐,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1 0만 불의 돈으로 포인이 2 개를 살 수도 있고 1 개를 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